네, 이번 시간은 삼가함수의 각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가함수를 배우면서 이미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모든 각에 대한 삼가함수의 값은 결국 0도와 90도 사이의 양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로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0도와 90도 이외의 각을 0도와 90도 사이의 어떤 예각으로 대응을 시켜서 원래의 삼각함수의 값을 쉽게 구할 목적으로 각을 바꿔주는 것을 각의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각을 변환하는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일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경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동경이 지금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정확히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알파라는 각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동경의 끝점의 좌표는 바로 이 동경이 시초선과 알파만큼 이루는 이 동경의 끝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동경의 끝점에 대한 x좌표, y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정말 알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360도 더하기 알파일 수도 있지만 360도 더하기 알파에 대한 동경의 끝점이나 그냥 알파에 대한 동경의 끝점은 어차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이 좌표는 동일한 좌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360도 더하기 알파의 삼각함수의 값이나 그냥 알파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어차피 같을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 중에서 사인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네, 반지름분의 바로 y좌표. 자, 그리고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사분면의 각일 때는 어쨌든 x좌표, y좌표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삼각비 기억하시죠? 반지름분의 y좌표를 빗변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지름분의 x좌표를 빗변분의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고 x좌표분의 y좌표는 결국은 밑변분의 높이 해서 삼각비와 그 삼각함수의 값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사분면의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결국은 이 동경이 시초선과 즉 x축과 이루는 이 양의 예각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경이 이사분면에 멈춰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세타라고 하는 이 세타에 해당하는 동경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 그죠? 반지름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호를 갖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부호를 없앤 절대값으로만 생각한다면 바로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바로 사인의 절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의 절대값, 그 다음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바로 탄젠트의 절대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사인의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이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어떤 각을 이용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동경이 이 x축과 이루는 요 각, 양의 예각을 가지고 이 양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로서 그 삼각함수,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의 절대값을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만큼 돌아왔을 때 동경이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요 각 보이죠? 바로 x축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에 대한 삼각비로서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기본 원리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그 동경이 바로 이 x축과 이루는 양의 예각, 이 양의 예각을 가지고 무조건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동경과 x축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만, 양의 예각의 크기만 파악하면 끝난다. 그것으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자, 390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바로
30도만큼 더 돌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몇 도를 가지고 30도를 가지고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다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135도라고 하는 것은 135도는 이쪽에서 이만큼 돌아온 건데 결국은 180도만큼 돌아가서 다시 백해서 몇 도를 백한 거예요? 45도를 되돌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경이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잖아요. 그래서 135도는 X축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벌어져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도를 가지고 135도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240도도 마찬가지죠. 240도는 이제 180도만큼 돌아가서 다시 60도만큼 추가로 돌아간 거니까 180도만큼 돌아와서 60도만큼 추가로 돌아왔으니까 결국은 이 X축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몇 도? 60도. 그래서 60도에 대한 삼각비로서 240도에 대한 그 삼각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330도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360도만큼 돌아와서 다시 30도만큼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결국은 X축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30도. 이 30도에 대한 삼각비를 가지고 330도에 대한 삼각 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선생님이 그 삼각 함수의 값은 무조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경과 Y축이 그렇다면 이 동경이 X축하고 이루는 각만으로 꼭 삼각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동경이 바로 이 Y축과 이루는 각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각이 60도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하면 바로 이 동경이 이 Y축과 이루는 각은 30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경이 Y축과 이루는 예각으로도 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는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선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서 알파만큼, 즉 누구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알파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이 동경이 바로 이 Y축과 이루는 그 최소의 예각, 양의 예각이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이 알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동경이 이 X축과 이루는 각, 즉 베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알파를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선하고 요 선이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각하고 요쪽 각이 지금 억각이잖아요. 두 개의 각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요만큼이 세타인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네, 베타라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인,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0도만큼 회전한 거기 때문에 동경이,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홀수라고 했는데 1이라고 하면은 90도만큼 이렇게 돌아온 거죠.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하면은 바로 90도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간 거니까 바로 이 동경이 바로 Y축에 딱 이렇게 일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5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아왔으니까 바로 Y축에서 이 윗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7이 되면은 또 한 번, 두 번 더 돌아가지고 여기 2분의 7 파이는 바로 요 Y축 아랫부분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각이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 녀석에 해당하는 동경은 언제나 Y축과 일치하고 있다. 즉 이렇게 세워져 있던가 아래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n에서 n이 홀수라고 하면 이 n이 1이면 지금 여기를 기준이 되는 거고요. n이 3이면 바로 2분의 3파이는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n이 1, 3, 5, 7 어쨌든 홀수가 되면은 바로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각에 대한 동경이 조금 더 이동을 했어요. 얼마만큼? 알파만큼. 그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n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일단은 90도 회전한 후에 알파만큼 더 돌아왔으니까 이 각에 대한 동경은 지금 여기에 딱 멈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래 사인 값은 누굴 가지고 계산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각 베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먼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사인 베타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어떤 각으로 계산하고 싶다? 이 동경이 y축과 이루는 각, 이 알파라는 각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알파가 여기하고 똑같고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값은 2 길이분의 2 길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라는 각 입장에서는 2 길이분의 2 길이가 사인 값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코사인 값이 되는 것이죠. 코사인 알파와 똑같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사인, 이 부분을 세타로 갑시다. 이 세타라는 각에 해당하는 동경이 이 x축과 이루는 각 베타로서 사인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 베타라는 각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 알파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 사인이 아니라 그 각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하고 일치하니까 이 알파라는 각으로는 사인 값을 구하면 안 되고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자, 이 알파에 대한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한 삼각비로서 바로 이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원래 이 세타라는 각, 여기 1이라고 계속 해보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알파니까 결국은 여기죠, 여기. 자, 근데 지금 원래는 이 동경과 이 x축이 이루는 각, 이 베타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베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네, 2사분면의 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2사분면의 각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어차피 마이너스인 것이죠. 절대값은 코사인 베타로 계산을 하지만, 이 삼각비로 계산을 하지만 부호는 원래 이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2사분면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베타가 아닌 알파로서 코사인 베타하고 같은 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길이분의 요 길이잖아요. 근데 이 값을 알파라는 각의 입장에서는 바로 사인 값이 되는 거잖아요. 사인 알파. 즉 이렇게 코사인 베타는 결국은 사인 알파와 같으니까 알파라는 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는 원래 이제 베타라는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2 길이분의 2 길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알파라는 각에 대한 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 길이분의 2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에 대한 탄젠트는 바로 요놈분의 요놈이잖아요. 근데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에 뭐가 되죠? 네, 역수가 되죠, 역수. 그래서 알파라는 각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즉 동경과 이 y축이 이루는 각, 이 바로 요 각으로 우리가 원래 삼각 함수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함수의 종류를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n이 홀수 있다. 어떤 세타라는 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2분의 파이, 즉 90도 곱하기 홀수 더하기 알파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이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알파만큼 지금 이렇게 더 떨어져 있는, 회전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홀수일 때는 바로 이 사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알파라는 값으로서 이 사인 함수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역수로 이렇게 바꿔줘야만 원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러한 삼각함수의 성질에 따른 여러가지 이제 각변환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봤고, 그래도 그래프의 뭐 주기성이라든지 아니면 대칭성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우선 이제 주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가 주기잖아요. 뭐 사인 함수든 코사인이든, 물론 이제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지만 2파이는 이제 2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x라 세타라는 각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주기고 1주기만큼 돌아오면은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x나 이곳에 위치해 있는 동경이나 그냥 x만큼 돌아온 곳에 있는 동경이나 그 위치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같다 이런 얘기죠. 주기적인 성질 2n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여러 바퀴 돌아와 봤자 다시 그 값은 반복이 되는 거니까 sin 2n파이 플러스 x나 sin x나 같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주기는 우리가 뭐 새로운 값이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함수과 함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주기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은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각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네, 사인 함수는 바로 기함수였죠. 탄젠트 함수도 기함수였고, 그래서 이제 기함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이제 x를 우리가 양의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x는 음각이 되고, 바로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x와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제 기함수가 아니라 이제 요놈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x에 대한 값이나 x에 대한 뭐 코사인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그냥 떼버리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고, 탄젠트도 사인하고 마찬가지 기함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배웠던 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얘는 뭐 너무 단순하니까 생략하고 그래도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자, 2n파이라고 하면은 뭐 한 바퀴가 됐든 몇 바퀴 됐든 어쨌든 n 바퀴를 이렇게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x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결국은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바로 뭐가 돼요? 여기 x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 sin x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동경이 출발을 해서 어딘가에 멈췄는데 이쪽을 우리가 이제 플러스 x라고 한다면 이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바로 이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각이 뭐예요? 네, x죠. 그래서 이 x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몇 사분면의 각이니까 요게 4사분면의 각이니까 원래 이 사인 4사분면에 대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저 위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보각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럼 보각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용어를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평각 180도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 베타라는 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베타만큼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파만큼만 더 돌아간다면 몇 도가 되는 거죠? 네,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알파를 우리가 이 베타의 보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도 알파의 보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각이 더해져서 180도일 때 둘 중에 한 각을 또 다른 각에 대한 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 베타가 120도라고 135도 정도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이쪽은 몇 도가 되죠? 알파는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45도는 135도의 뭐다? 네, 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동경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동경이 바로 요 x축 즉 시초선하고 이루는 이 각 있잖아요. 요 각, 요게 바로 이 원래 각에 대한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네, 보각이 되는 거죠. 보각.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삼각함수의 값은 뭘 이용한다? 네,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이 보각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베타에 대한 보각 알파를 가지고 무조건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그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평행 이동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냥 빨리빨리 생각할게요. 여기 sin 파이 플러스 x는 자, 아까 위에서도 배웠다시피 이 파이 플러스 x라고 x에 해당하는 동경이 바로 시초선 또는 x축과 이루는 최소의 양의 예각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동경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만큼 돌아가서 x만큼 이렇게 돌아왔대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동경이 바로 여기 x축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바로 뭐라는 뜻이죠? 네, x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요 각을 변환을 하는 거죠. 뭘로 변환을 하는 거죠? 네, x라는 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파이 더하기 x에 대한 사인 값의 절대값은 어쨌든 그냥 x에 대한 바로 이 삼각비 사인 값이죠. 이 값하고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절대값은 sin x로 처리를 해주고, 단 부호는 파이 플러스 x가 몇 사분면이에요? 네, 3사분면이죠. 그래서 3사분면에 대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가 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도 마찬가지죠. 자, 바로 이 파이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이 여기 파이만큼 돌아와서 다시 x만큼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결국은 이 동경과 바로 이 시초선 x축, 이 x축이 이루는 이 각이 x가 되는 거니까 바로 파이 더하기 x를 그냥 x로 변화를 해서 코사인 파이 더하기 x의 절대값은 그냥 코사인 x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 4분면에 가게 되는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만 추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 플러스 x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뭘 가지고 계산한다? 네, x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런데 3, 4분면에 가게 돼서 탄젠트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볼게요. 파이 빼기 x라고 돼 있잖아요. 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180도만큼 돌아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네, x만큼 되돌아간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x라는 뜻인데 이 녀석이, 이 동경이 이 시초선하고 이룬 각이 여기가 바로 180도 빼기 x, 파이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각하고 요 각을 더해주면 180도니까 바로 요 각이 파이 빼기 x에 대한 뭐가 되죠? 네, 보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각으로 항상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x를 가지고 sin x를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파이 빼기 x가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를 가져가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 이제 파이 플러스 x라고 돼 있거나 또는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을 때, 자, 이런 녀석들은 바로 파이 빼기 x에 대한 보각이 되는 거죠. 요 x가 파이 빼기 x에 대한 보각이니까 요 x하고 똑같은 요 부분도 바로 파이 빼기 x에 대한 보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각 공식에 의해서 전부 다 x로 그 값을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이거 탄젠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파이만큼 돌아가서 x만큼 되돌아왔으니까 결국은 동경이 여기에 멈춰져 있고, 요만큼은 180도에서 x를 뺀 거니까 파이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바로 여기 보각 x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탄젠트 값은. 그래서 파이 빼기 x에 대한 탄젠트는 결국 x에 대한 탄젠트로 계산을 한다. 절대값을. 자, 그러나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 4분면의 각이죠. 2, 4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만 추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각의 이름 중에 하나를 더 배울게요. 이제 여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각. 자, 여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적당히 돌아왔을 때 그 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더했을 때 여기가 90도가 된다면 바로 이 알파를 베타에 대한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두 각의 합이 90도일 때 알파를 베타의 여각이다 또는 베타를 알파의 여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몇 도죠? 네,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알파의 여각, 반대로 알파는 베타의 여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각 공식은 아까 사실은 설명을 다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x축 시초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동경이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동경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동경을 쌤이 이쪽에다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근데 요 각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세타가 되죠.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쪽이 세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요 각 2분의 파이 빼기 세타하고 세타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네, 여각 관계에 있죠. 이 세타가 요 각에 대한 여각이다.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이제 대칭 이동이 된 거니까 여기가 세타로 간다면 바로 요 세타도 뭐가 되는 거죠? 네, 여각이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여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이 동경이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 바로 보각, 이 각에 대한 보각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 보각이 아니라 이 여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바로 세타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걸로 계산을 할 때는 이 보각에 대한 사인을 이 여각에 대한 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코사인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는 뭘로 바꾼다?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설명을 아까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X축하고 바로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제 보각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Y축하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여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각함수의 각을 보각을 이용해도 되고 여각을 이용해도 되는데, 보각을 이용할 때는 삼각함수의 값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즉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세타에 대한 여각으로 이걸 보각으로 계산할 때는 그대로 사인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호는 맞춰줘야 되고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부호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할 때 이거에 대한 여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자, 이때는 사인 베타를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뭘 이용해야 된다? 네, 코사인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각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건 아닌데,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한번 봅시다. 자, 여각이냐 그 다음에 저기 보각이냐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을 구했을 때는 이제 여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하고 이루는 각을 구했을 때는 바로 여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경이 정확히 여기에 Y축하고 일치할 때는 그 각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파이, 자 여기가 2분의 1파이, 자, 동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2분의 1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180도만큼 회전하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2분의 7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되죠? 네, 2분의 9파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홀수 그래서 2분의 n파이에서 요 n이 홀수가 되면은 일단 동경이 바로 이 y축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거나 마이너스 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알파만큼 더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알파만큼 되돌아왔다는 뜻이니까 바로 요때 알파는 x축과 이루는 각, 요 알파는 뭐가 되는 거죠? 네, 여각이 되는 거죠. 여각. 이게 여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전에 자, 이 동경이 바로 여기 x축의 시초선하고 일치할 때는 바로 여기가 이제 0파이라든지 요만큼이 이제 1파이, 여기는 이제 2파이, 이쪽은 3파이, 이쪽은 이제 4파이, 이쪽은 5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파이 돌아오면 0파이 돌아오면 1파이 돌아가면 또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정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2분의 n 곱하기 파이에서 요 녀석이 짝수이면 짝수는 이제 0도 짝수에 포함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0파이, 2 넣으면 1파이, 4를 넣게 되면 2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라든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 x축을 기준으로 얘가 알파만큼 혹은 밑으로 알파만큼
더 돌아가서 동경이 멈춰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바로 이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보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각일 때는 바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을 하나 그리면 지금 동경이 90도만큼 돌아가서 거기서 x만큼 더 돌아왔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x가 바로 이 x로 나는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x는 지금 보각이 아니라 여각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x에 대한 코사인으로 계산을 하고, 부호는 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녀석 x는 뭐가 된다? 네, 여각이 된다. 여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사인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호는 2, 4분면의 각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마찬가지죠. 2분의 1파이 플러스 x니까 이 x가 여각이 되는 거죠. 여각. 그래서 바로 탄젠트의 값을 2분의 파이 더하기 x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바로 이 x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되 역수를 취해 주어야만 얘하고 같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돼요? 네, 탄젠트 2, 4분면의 각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추가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최종 정리인데, 자,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동경이, 자, 이렇게 동경이 돌아가서 이렇게 x축과 이루는 각, 요 각을 이제 앞으로는 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경이 y축과 이루는 각이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얘 여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각이냐 여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이 2분의 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n 더하기 빼기 알파라고 돼 있을 때, 이 n의 값이 이렇게 짝수일 때 옆에 있는 각은 바로 보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여져 있을 때, 이 n이 이제 홀수일 때는 이 뒤에 있는 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각일 때는 이 원래 각에 대한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으로 계산하면 되고,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즉 x축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용할 때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각을 이용할 때, 즉 동경과 y축이 이루는 각을 이용할 때, 그때는 즉 여기가 홀수일 때는 사인을 뭘로 바꾸고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준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이제 짝수라고 했는데, 뭐 이 짝수의 값 뭐 한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2하고 2가 딱딱 떨어지니까 파이 더하기 알파는 몇 사분면의 각이 돼요? 네, 3, 4분면의 각이죠.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쳐주면 되고, 만약에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하면 이건 2, 4분면의 각이잖아요. 그때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뭐 2라고 한번 써볼까요? 2를 넣어주면 2 떨어지죠. 그럼 파이 플러스 알파는 3, 4분면의 각이고, 3, 4분면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하면은 2, 4분면의 각이 되고, 2, 4분면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여전히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2를 넣어보면 2 떨어지고, 파이 플러스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는 3, 4분면, 3, 4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플러스,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되어 있으면은 2, 4분면, 2, 4분면에서의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만 추가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 3 정도 넣어봅시다. 3을 집어 넣어주면, 자, 2분의 3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까지 돌아와서 추가로 알파만큼 더 돌아가거나 알파만큼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3, 4분면의 각이거나 4, 4분면의 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알파니까 이 동경이 지금 이 y축과 이루는 각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는
함수의 종류를 바꿔준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자, 그러면 이 각은 요 알파를 이용하되 여기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면 4사분면의 각이니까 4사분면에 대한 사인의 부호는 바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는 3사분면이잖아요. 3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도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때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이면 4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와 같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사분면이죠.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는 3사분면의 각이고, 그때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역시 4사분면에 대해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자, 탄젠트 알파 분의 1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마이너스 4사분면일 때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면은 3사분면이잖아요. 3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되게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나중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자, 요렇게.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의미는 2분의 파이가 지금 뭐죠? 네, 90도죠. 90도를 음의 방향으로 3바퀴 돌린다. 90도씩.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바로 여기 동경이 일단 여기 오게 되겠죠. 거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6분의 파이 30도만큼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우리는 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요 각을 알잖아요. 요가 6분의 파이라는 각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요 6분의 파이로 이 사인 값을 계산한다. 6분의 파이로 계산한다. 근데 이 녀석이 바로 동경이 y축과 이루는 각이잖아요. 즉 이것이 이제 예각이다. 여각이잖아요. 여각. 이 여각을 이용할 때는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게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니까 2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죠. 그래서 코사인 6분의 파이 자체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렇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사인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잖아요. 3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의 짝수배를 한 건데, 다시 말하면은 파이 또 파이 3파이 1파이 2파이 3파이 이만큼 돌아와서 6분의 파이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무슨 각을 이용하는 거죠? 네, 바로 보각을 이용하는 것이죠. 즉 동경과 시초선을 이루는 각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을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 지금 각을 잘못 써놨네요. 이제 저기 삼각 함수를, 코사인을 그대로 뭘로 계산한다? 네, 여기 사인으로, 코사인을 코사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의 각이죠? 이 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부호가 음수니까. 자, 이번에는 탄젠트 2분의 5파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홀수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파이,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파이. 얘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더 돌아갔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로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각이 바로 여각이니까 바로 요 y축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용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일단 취한 다음에 요 녀석이 몇 사분면의 각이죠? 요만큼이 2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에 대해서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만 추가로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